오늘의 게스트 맨즈 피지크 두 명의 프로 선수인데요. 서우영 선수와 이윤성 선수입니다. 네, 두 분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즈 피지크 프로 이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즈 피지크 프로 서우영입니다. 두 분 요새 시합 준비하시고 있으실 텐데 준비하시는 시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4월 28일에 4월 28일, 2주 정도 남았네요. 네, 네. AGP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분들 보통 이제 시합 준비한다고 하면은 몇 주 정도부터 이제 시합을 준비하시나요? 저 한 16주? 보통 16주 하지 않나요? 저도 길게 하면 16주고 보통 한 12주 정도 준비합니다. 짧은데. 두 선수랑 이제 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윤성 선수는 오늘 치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내일 하셨고 합니다. 내일 하고 네. 서우영 선수는 거기에 반해서 굉장히 좀 놀라셨던. 예. 좀 어떤가요? 지금 시합을 준비하면서 뭐 매년 마음가짐이 다를 텐데 두 선수분 마음가짐도 궁금합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하는 거는 뭐 언제나 똑같이 좀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올림피아도 갔다 오고 좀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관심이 네. 많죠. 저는 당연히 다행히 부담이 없어서. 왜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네, 다행히 그런 기대가 아직은 없어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윤성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올림피아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어떻게 보면 받으셨기 때문에 팬들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좀 올림피아를 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윤성 선수는 또 직접 뛰기도 했지만 올림피아에 좀 직접 갔을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전 심사 때부터 봤는데 이 심사위원들의 콜아웃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내는 그 네. 선수들은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좀 보셨을 때 물론 직접 시합을 뛰신 분은 이제 정확하게 콜아웃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를 못 보셨겠지만 또 시합 이후에 콜아웃별로 선수들을 좀 봤을 때 어떤 차이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셨는지. 일단 그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그 뒤쪽 콜아웃에 있던 선수들이 네네. 눈에는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몸이 좀 더. 훨씬 이 사이즈적으로도 훨씬 커 보였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컨디셔닝이나 이런 게 무대 뒤에서는 좀 더 좋아 보였던 느낌? 그래요? 네, 실제로 봤을 때는. 근데 퍼스트 콜이나 좀 세컨 콜이나 앞쪽에 있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탑 티어 선수들은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이 첫 번째로 들었고, 컨디셔닝 같은 부분도 조금 제가 뭐 영상이나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봤던 것보다 좀 많이 확실히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그때는 보였거든요. 무대 뒤에서. 탑티어에 있는 선수들. 네, 그게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무대 올라가서 포즈를 딱 잡는 순간에 그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게, 네, 무대에서는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모습이. 네, 무대 뒤에서는 오히려 좀 수분이 찼나? 네, 컨디셔닝이 실패한 건가 약간 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 느낌까지. 네, 제가 그 저희 이 정도 거리에 네. 시범을 이렇게 같이 네. 백스테이지에서 봤었는데, 맞아요. 네,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시범. 네, 너무 작고 좀 컨디셔닝도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 외에 제가 잘 모르는 좀 성적을 못 받은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무대 뒤에서는 오히려 훨씬 눈에 띄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신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 무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영상으로 찍은 것들이나 아니면 봤을 때는 그게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많이. 그러면 오히려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또 화려하고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들이 오히려 성적을 못 내고 백스테이지에서 이게 맞나 했던 선수들이 또 성적을 내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서우영 선수도 좀?
저는 지난 태국에서 시- 느꼈던 네. 게 저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얘 수분 덮였네? 뭐 이러면서 다이어트가 좀 덜 됐네?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펌핑하는 순간 몸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조명을 딱 때리는데 완벽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 조벤이라고 아세요? 조벤 뭐 싸가비니까. 조벤. 네,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2등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옆에서 그랬거든. 너 올림피아 갈 것 같다 네.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림피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그랬었어요. 뒤에서 계속 근데 좀 불쾌했던 게 계속 제 뒤에 있었는데 계속 트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트름을 해가지고 그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래서 별론데 컨디션 별론데 이렇게 했는데 펌핑하면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진짜 이게 매번 이제 초대를 해서 올림피아나 이런 큰 무대를 경험해 보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백스테이지랑 무대랑 다르다는데 이 현실적인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두 분 선수? 네, 뭐 물어본 적은 없고 그거는 이제 저희도 아직 진짜 너무 궁금한 부분이어서 그게 좀 해외 선수들이랑 네. 국내 선수들이랑 이제 좀 이제 생각하는 좋은 컨디셔닝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아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맨즈 피지크 선수분들을 보시진 못하신 거죠? 네,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좀 잔인하지만 좀 냉정한 그 지난 해였나요? 이혜겸 선수가 이제 AGP 프로쇼를 우승을 했는데 그분도 약간 비슷한 타입이라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아. 네, 무대 뒤에서 이제 국내 시합이라고 얘가 좀 너무 쉽게 보고 왔나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 보면 무대에서 제일 돋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뭐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막 많이 했었는데 네. 진짜 무대 뒤에서는 얘가 다이어트도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온 느낌? 네, 근데 거기 같이 참가했던 일본 선수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우리 맨즈 피지크 얘기하면은 물론 댓글로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 전문가들도 있고 좀 겉핥기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선수분들도 이제 맨즈 피지크 관련 영상에 대한 이런 댓글들이나 의견들 아니면은 이런 SNS상의 의견들을 보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맨즈 피지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좀 그런 상식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거는 맨즈 피지크 체형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허리 가늘고 어깨 넓고 뭐 머리가 작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뭐 시합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 근데 프로쇼 우승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완벽하게 다른 분들도 우승하시고 키 작고 얼굴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볼륨감으로 좀 우승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번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를 우승했던 분도 좀 키가 작으셨던 분이셨죠. 그 디오고 네. 뭐 그런 타입의 선수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분은 체형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그보다도 조금 되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우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딱히 그거는 편견을 가지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하고 타고난 체형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율인 것 같아요. 비율. 어깨하고 뭐 팔 아니면은 가슴 등 뭐 너무 넘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항상 그 올림피아나 IFBB 프로리그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뭐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프로쇼마다 또 그 기준점이 좀 달라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로쇼마다 기준 다르다. 너무 무서운 소리네요. 네. 예, 동의하십니까? 근육이나 이런 밸런스나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체형을 타고난 게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좋은 체형을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지 못해도 그거를 뭐 운동을 하면서 뭐 근육량이라든지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또 무대에서는 포징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어깨 근육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맨즈 피지크에서 어깨 근육이 가슴 이런 상단부 부분에 이런 볼륨이 좀 과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사진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사람이 챔피언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정작 무대에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볼륨적인 부분, 이 상동의 볼륨적인 부분들이 무조건 크다가 정답은 아닌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비율적인 부분들이 더 그러니까 중요하고. 올림피아 탑 10 안에 있는 선수들 보면 네. 대부분 막 뭔가 우와 거대하다. 그러니까 우와 소리라기보다는 예쁘다라는 네. 표현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보면 뭐 계속 1, 2등을 다투지만 그 브랜든도 보면 뭐 어깨가 솔직히 어깨가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또 네. 뭔가 가슴도 좋긴 좋은데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네요. 두 분은 그런 올림피아를 봤을 때 물론 콜아웃별로는 좀 납득이 잘 가는 편인데 그 순위 있잖아요. 그 탑 클래스에서도 1위부터 뭐 10위까지의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가 개인적으로 납득은 되시는 편이십니까? 일단 콜아웃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네. 되는데 기준이 조금 요즘에 안 그래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맨즈 피지크의 네. 뭐 심사 규정이라던가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저도 처음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순위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올림피아에서마저도 네. 좀 보통 일반적으로 시합을 봤을 때 납득이 되시는 편이신가요, 서우영 선수? 저는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타입은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체형들을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타입들의 뭐 이제 체형들이 조금 1등에 가깝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약간 이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좋다 이 사람이 1등 할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이 대부분 그 순위권 안에 있든지 아니면 1등을 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맨즈 피지크는 와 이번에 1등 할 것 같은데 하면은 갑자기 뭐 4등 하고 5등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진짜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두 분한테는 조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일반 아시아 쪽에서 열리는 프로쇼나 국내 프로쇼에서도 올림피아 저지들을 특히 맨즈 피지크 같은 종목에서는 좀 반드시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거는 초대하면 무조건 선수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저도 항상 아시아 대회를 많이 나가고 미국 대회는 거의 한 번도 못 나가봤으니까 좀 평가를 받고 싶긴 하죠.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네. 당연히 초대를 하면은 너무 좋은 점이 많기는 하겠지만 일단 올림피아에서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올림피아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저지들이 좀 확실하게 좀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맨즈 피지크 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래도 공통되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몸의 선명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체형적인 특성보다도 몸이 진짜 그 등 근육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이제 두 분의 국내 피지크 선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국내 선수들의 이런 등 근육을 봤을 때 이런 깊이감이 많이 해외 흑인들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탑 클래스 맨즈 피지크 선수들 보면 등을 보통의 이제 복근이라든지 가슴, 어깨는 다 이제 칼로 패인 듯이 잘 갈라지지만 이 등 근육의 깊이감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좀 보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 깊이감 있는 등 근육이 참 숙제인데 두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연히 국내 선수들한테는 곧 여전히 항상 등 근육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내에서 아무리 뭐 등이 좋다 뭐 이렇게 해봤자 그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그 선수들 해외 선수들을 실제로 보면은
뭐 국내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좀 좋다고 해주는 그런 등 근육이랑 네. 해외에서랑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 다른 느낌 그냥 애초에. 얼마 전에 제가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IFBB 프로 단 아. 아십니까? 다 아시네. 그 릴스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 선수 운동하는 걸 봤는데 그 등이 이게 뭐 어떻게 사람 등인가 싶을 정도로 야 이런 걸 등이 좋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등이 또 그 맨즈 피지크에 좀 특화된 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백더블 바이셉스를 잡을 때는 또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업을 딱 하고 있으면 이 후면 삼각근부터 승모근, 광배근이 이게 뭐 분리를 뭐 칼로 이렇게 탁 긁은 것처럼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등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두 분은 올해 이제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등 근육 당연히 신경을 썼고요. 근데 네. 뭐 어느 부위 이런 것보다는 뭐 전체적인 좀 밸런스나 완성도나 그래서 좀 약점이 최대한 없게끔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했고 올림피아 끝나고도 그렇고 이제 재팬 프로 끝나고도 재팬에서도 이제 올림피아 저지들이 네. 그걸 봤으니까 피드백을 2번 다 받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피드백들 위주로. 네. 혹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일단 2번 다 전면에서는 제가 너무 좋다. 네. 뭐 할 거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들었고 후면에서의 조금 더 컨디셔닝 네, 부분이랑 조금 상부 이런 바깥쪽의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네. 부분 위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지들 그래도 그때 그 당시 저지가 올림피아 저지들 네.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셨겠네요. 네. 서우영 선수는 좋겠다. 올림피아에서 네. 저지 피드백을 받고 아직 올림피아 저지 분들한테 만나뵐 기회는 없으셨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올해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은 항상 부족해 왔던 게 뭐 사이즈여서 네. 사이즈는 좀 이번에도 개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사이즈 증가를 했다곤 했지만 원래 제 체중보다 뭐 오히려 거의 떨어져서. 네. 그렇죠. 한 5kg 떨어뜨려가지고 83kg로 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해 이제 이번에는 제가 91kg까지 올려놓고 지금 현재 91kg고 거기서 이제 다이어트까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네. 이번에 좀 컨디셔닝도 좀 확실히 잡고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공통적으로 좀 보디빌딩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게 클래식 피지크 인기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하는데 오픈 보디빌딩이나 맨즈 피지크의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선수분들이 직접 체감하기에도 좀 느껴지시는지. 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 맨즈 피지크. 아니 뭐 이제 맨즈 피지크는 이제 항상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재작년 뭐 이렇게만 해도 항상 그 탑티어 선수들 뭐 누가 1등 할 것 같고 막 네, 이런 거에 막 엄청 인기 되게 많았죠. 막 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러고 이제 한국 프로 선수들에 대한 뭐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심도가 그것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저조해진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느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뭐 박재훈이라는 선수가 세계 레벨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이 맨즈 피지크의 라인업들을 우리가 쭉 놓고 봤을 때 와 이거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득하게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윤성 선수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맨즈 피지크 인기가 좀. 네, 확실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인기가 뭐 확 떨어졌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말 그대로 약간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흐름. 유행처럼. 네, 맨즈 피지크가 한창 인기 많을 때, 네. 뭐 또 클래식 피지크가 인기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좀 이제 그런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보면 여전히 맨즈 피지크가 제일 인기가 인기 많죠. 절대적이거든요. 예. 다른 종목 다 합친 것보다도 인기가 많아요. 예. 거기에서는. 근데 그게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워낙 이제 기량이 좀 높고 좀 활약하고 있는 뭐 기존의 프로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선수들과 이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신예 선수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프로 퀄리파이 대회 나와서 네. 프로 카드 다 쓸어가 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슈가 되고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아,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고 올라오는 스타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예. 기존의 선수들이 좀 다양하게 높은 기량으로 활약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좀 프로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이 막 많이 나오면서 이슈도 되고 자꾸 경쟁 구도가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좀 제가 봤을 때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그 라이벌 구도도 예전에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라이벌 구도도 이제 좀 의미가 퇴색된 것 같기도 하고 아 누구랑 경쟁을 한다 하면은 좀 그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맨즈 피지크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쇼를 예전에 가보면 관중석이 꽤 사람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일반 우리나라 프로쇼에서 관중석이 사람이 많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도 좀 놀라웠는데 두 분이서 좀 어떻게 끌고 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제가 네, 올림피아를 한번 가야 좀 어떻게 이렇게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그래도 목표는 이 옆에 있는 이윤성 선수와 나란히 하는 부분도 그렇죠. 당연히 저는 뭐 목표는 일단 올림피아를 가자 네. 이거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것 때문에 또 사이즈적인 좀 측면에서 좀 네네. 예, 많이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즈 피지크에 대한 인기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요것도 하나 꼽고 싶은 게 이게 심사 기준이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이거 완전히 알 것 같다. 이러면은 또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사 기준인데, 근데 이 하나하나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저지분들이 결정하신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은 또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승이구나는 알지만 그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똑같이 좋아 보이거든요. 어떤 일반인 눈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국내 시합만이라도 뭔가 좀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난다면 또 올해 이번 2주 뒤에 개최할 시합에서는 또 해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좀 눈여겨보는 선수분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제일 진보가 2022년이었나요? 재팬 프로를 우승했던 네네.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몸보다도 놀랐던 게 다리 근육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네. 다리 운동 두 분 다 되게 열심히 하시지 않나요? 근데 와 열심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좋으시니까. 근데 진보 선수 같은 경우는 종아리 포함해서 다리가 다리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체에 집중한 몸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송은영 선수 동일하게 저도 그쵸. 일단은 재팬 프로 챔프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예. 제가 한번 졌었던 그 몽골 네. 간툴가 선수 또 네. 그래서 이번엔 꼭 이길 겁니다. 또 올림피아에서는 충분히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올림피아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윤성 선수가 콜아웃에 호명이 됐는데 저 봤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도 착오가 있었던 거죠. 이게 불리신 거 아닌가? 근데 안 나왔는데 또 저지들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불렸나 보다 이렇게 또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불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예. 분명히 뭐 명백하게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뭐 아무리 뭐 욕 먹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있었는데 네. 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 제가 29번이었는데 네. 그런 뭐 29을 제가
그게 뭔지 몰라서 못 나갔다 약간 이런 네. 예, 그러진 아무리 그래도 않았겠죠. 제가 예. 예, 그 정도는 알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때는 잘 사실 실감을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했긴 한 것 같아요. 시합 전 인터뷰 때부터 긴장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예. 네, 긴장을 좀 확실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하필 그 콜아웃 부를 때 이제 거의 선수를 다 부르고 저를 거의 끝 마지막쯤에 네.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콜이 그냥 끊기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고 이제 막 집중을 못 하고 있었어요. 하필 그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네. 이게 만약 세컨드 콜아웃이었다면 저지들이 한 번 더 부르긴 했을 것 같은 게 세컨드 콜아웃까지가 제 기억이 맞다면 순위가 나눠지고 썰드 콜아웃에 한 명 나눠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항상 사전 심사를 보면은 그래서 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좀 경쟁을 했다고 하면은 썰드 콜아웃에서 또 중앙에 위치하면 또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즈 피지크에 대해서 좀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맨즈 피지크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로쇼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 걸 또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수로서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 시합이 있고 북미 시합이 있고 이제 올림피아가 있는데 그 사실 보는 이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우리가 보는 1주 격차, 2주 격차의 시합에서도 순위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예. 물론 그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오픈 보디빌딩이나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잘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컨디션 차이가 미세하게 있다면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런 맨즈 피지크의 순위 변동이 좀 자주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항상 네. 이제 저도 이제 준비는 항상 올림피아 네. 항상 올림피아 그 무대를 보고 그 올림피아의 그 동영상을 보고 탑 10 안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선수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저번에 작년 대만이었죠. 예, 대만 시합에 네. 나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컨디셔닝 많이 본다. 다이어트 잘해라. 잘하고 와라. 그 심지어 대만인 그 거기에서 코치를 하던 분도 그 얘기를 했어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왕인가 저는 그 친구가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거 물이 막 이게 엄청 가득 차 있어가지고 몸에 수분이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이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순위 받긴 힘들겠다 하고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막 다다다다 하면서 2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물어봤죠. 그 헤드 저지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딱 얘기하더라고 사이즈. 네. 갑자기 사이즈가 나오네요. 와, 그렇게 되면 진짜 혼란스럽겠네요. 왜냐면은 타일러 매니안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사이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또 프로쇼에 나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1등부터 이렇게 매겨놨을 때 사이즈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맞거든요. 그렇게 1등부터 그거는 또 납득이 가요. 그럼 이 사이즈로 그걸 기준으로 봤으면 또 맞는. 맞으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의 입맛을 좀 잘 맞춰야 되겠다. 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거를 이제 시합을 이렇게 눈여겨보진 않잖아요. 모든 시합들을. 근데 이제 같은 저지가 보는 시합도 이제 순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미세한 컨디셔닝 차이라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가장 놀랐던 시합 중에 하나가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UK가 있었잖아요. 코리 모리스가 오하이오에서 4등인가 5등을 했는데 맞아요. 네, 1등을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선수들을 갑자기 2주 사이에 이게 넘어서서 뭐 두 분도 보셨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뭐 실제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막 말할 수 없긴 한데 뭐 분명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탑 티어의 선수들이 2주 만에 그 드라마틱한 성적 차이를 낼 수 있을 만큼 변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는 맨즈 피지크에서는 네. 한 2주만 있어도 몸이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특히 좀 컨디셔닝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그 디오고가 우승을 했다가 UK에서 보면은 제가 봐도 이제 코어 부분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무너진 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디오고가 1등 안 될 것 같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고 코리가 뭐 우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예.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디오고가 놓친 것보다 코리가 몇 단계 올라간 게 더 놀랐어요. 예. 그것도 뭐 선수들 뭐 작전에 따라서 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맨즈 피지크가 냉정하게 말해서 보디빌딩은 일곱 가지 규정 포즈를 좀 확인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보는데 맨즈 피지크는 앞하고 뒤의 몸의 상태를 거의 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자주 뒤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거보다 좀 변수들이 이게 딱 보는 게 앞과 뒤니까 그 앞과 뒤의 미세한 차이로 이게 훅 미끄러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프로쇼들이 좀 많이 생기고 프로 퀄리파이어 이런 기회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IFBB 프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한데 요즘이랑 뭐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시합장 문화가 좀 바뀌신 게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저도 저번 엊그제죠? 엊그제가 아니라 저번 주죠. 오랜만에 이제 몬스터짐 시합장을 갔는데 좀 시합장 문화가 조금 자리 잡힌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전에는 전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응원하는 선수들에 대한 번호를 엄청 보디빌딩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이제 응원하는 문화 그런 게 있다면 진짜 그냥 보디빌딩 시합 보러 온 사람들도 꽤 보이는 것 같고 두 분이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약간 이게 시합장 그 어떤 시합이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몬스터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던 뭐 홍보도 그렇고 네? 신경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뭐 전광판이나 약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니까 확실히 그런 거를 보러 갈 만은 하다고 생각하는 볼거리들이. 것 같아요. 예, 볼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이제 다른 뭐 이제 단체나 아니면 그런 시합장을 갔었을 때는 아직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여기서 시합을 한다고 하는 데도 있었었고. 네.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볼거리들이나 이렇게 무대에 힘을 준 게 되게 고맙거나 이렇게 좀 크게 다가오시나요? 훨씬 고맙죠. 네. 이게 보디빌딩을 순수하게 보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신경은 쓰이질 않거든요. 그냥 저 선수 보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항상 그냥 보면은 아래에서 보고 있었으면은 나도 저기 서보고 싶다 약간 생각이 들어요. 무대가 확실히 한번 보면은 이제 몬스터짐 무대 같은 거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해외 선수들도 꼭 뛰고 싶어하는 무대처럼 좀 이렇게 무대가 생각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는 몰랐는데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볼거리가 가득해서 좋고 선수들한테는 자기가 뛰는 무대가 멋있어서 좋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뉴욕 프로 그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뉴욕 프로 나간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꽤 이름 있는 대회잖아요. 뉴욕 프로면. 그렇죠. 엄청 큰 대회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뉴욕까지 가가지고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진짜 그냥 단상 하나 위에 올라가서 라이트도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일반 그 실내에 있는 네. 라이트로 쏴가지고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조촐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뉴욕 프로조차도. 근데 뉴욕 프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선수의 몸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서 또 보디빌딩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도 또 고화질로 또 해주시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또 뉴욕 프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스티브 웨인머거가 이제 단체 프로모터로 있는 대회시기 때문에
근데 그 대회 조명을 보면은 와 여기서 몸을 조금이라도 못 만들어 나가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의 그런 또 조명이거든요. 그냥 그죠. 예, 네. 그냥 뭐 아무데서나 그냥 형광등 아래에서 그냥 오퉁 까고 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보면은. 두 분은 뭐 시합 국내 시합도 많이 뛰고 이제 해외 시합도 뛰면서 뭐 국내 시합 무대에서 좀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말하기 조심스러울 부분이니까요. 어, 네. 그냥 뭐 조금 더 예. 선수들을 조금 더 위한 아.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음.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재팬 갔다 오고 좀 많이 놀랐었는데 아. 뭐 선수 대우하는 것도 뭐 그런데 일단 뭐 무대 자체가 퀄리티가 아. 확실히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힘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무대 네네. 그 전광판에서 그 일본의 그런 그 특유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진짜 인기 보디빌딩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도 네. 대만 가서 저도 깜짝깜짝 대만도 놀랐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 아니 사인회 한다고 해서 예전에 AGP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아. AGP에서 한 10분 정도인가 하면 끝났었는데 대만에서는 끝나질 않아가지고 그 대만에 있는 팬들이 계속 사인을 받으러. 이 사람 진짠가? 전 처음에 몰래 카메라인 줄 알고 옆에서 그 라자라고 아세요? 그 예. 인도 예, 알고 있어요. 그 치과 의사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안 끝나니까 옆에서 이 로딩을 해야 되는데 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제가 너 갔다 오라고 그냥 와. 빨리 밥 먹고 와 이래가지고 갔다 와. 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프로 선수들이 인기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배경화면에 저를 이렇게 에? 해놓고 너 해놨다 이렇게 와. 해놓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뭐라고 약간 하는 느낌도 들었었고 야, 그 팬 문화가 좀 국내랑은 조금 다르네요. 와. 좀 많이 많이 달랐어요. 다른가요? 예.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국내 팬들 같은 경우는 좀 편향 이제 좀 모여 있잖아요. 이게 특정한 몇몇 선수들한테 엄청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새롭네요. 그런 저도 이제 잠깐 느껴봤지만 와 대만도 보디빌딩 열기가 상당하고 일본도 상당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일본 그때 되게 엄청 친절하다고 윤성이 형이 그때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팬들이? 일본이. 팬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관계자분들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진짜 뭐 이런 대우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모셔주더라고요. 그냥 거의. 네, 그렇게 진짜 좀 그런 것들부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좀 많이 다르구나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대회 뛰면은 한 번 더 뛰고 싶다는 생각도. 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예정입니다. 재팬까지. 올해 두 분의 시합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딱 이 2주 뒤에 있는 AGP 말고 이렇게 일단 거의 겹치잖아요. 계속 만나시나요, 두 분? 아마 좀 겹칠 것 같은데 일단 AGP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승대권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서우영 선수는 좀 어떤 시합들을 좀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사실 HP 하고 이제 김준호 클래식 하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저기 태국 대회 6월 1일 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HP에서 진짜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피츠버그로 갑니다. 피츠버그. 5월쯤 아니에요? 11일 날에 열립니다. 와 그때 그 게스트 포징 라인업 장난 아니에요. 맞지. 데릭 런스포드, 빅라미, 삼순, 네. 뭐 시범 뭐 장난 아니더라고. 시범 나오네. 시범도 거기 포스터 안에 있던데요. 게스트 포징을 할지는 안 할지 벗을지 안 벗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터부터 해서 와. 그래서 아직은 네. 그 피츠버그 프로에 나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 대회인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도 어떤지 북미 시합에서는 그래서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AGP에서 성적이 좀 잘 나오면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든든한 후원사 3대500 월드클래스 프리워크아웃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뜨보이 구독자분들 중 대부분이 운동을 취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아주 걸맞는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 클래스 프리 워크아웃에는 카페인 300mg, 아르기닌 6000mg, 수박, 과피, 추출물, 분말 1000mg, 무수베타인 1400mg, EAA 1000mg, 티로신 500mg, 테아닌 105mg, 핑크솔트까지 운동인이 운동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의 총 집합체입니다. 여기 제 앞에 계시는 이윤성 선수도 3대500의 스폰서십을 맺고 계신데요. 좀 드시나요 평소에? 네, 저는 네.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네. 좋겠다라고 갑자기. 저는 사 먹거든요. 예, 여기 3대500 저희 관계자분들 서우영 선수가 사 먹고 있다는데 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그쵸. 예, 간다고 저도 움직였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프리 워크아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프리 워크아웃을 운동하는 날 말고 이제 밤새 일해야 될 때 먹어요. 이제 이윤성 선수나 서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이 업이지만 저는 이제 운동은 취미고 운동은 적당히 체력을 빼야 되고 이제 일이 이제 일로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프리워크아웃을 먹는데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 오렌지 맛이어가지고 네. 다 오렌지 맛이죠. 네.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 뜨겁게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대500의 월드 클래스 프리워크아웃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15%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좀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좀 언급을 하셨는데 좀 주목할 만한 선수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다 하는 선수들도 있을까요? 프로 선수 중에 예. 프로도 되고 아마추어도 좋아. 아마추어면 더 좋죠. 아마추어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분들이 찾아서 발굴해서 보는 거니까. 맨즈 피지크에서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프로가 좀 대가 끊긴 것 같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올해는 조금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김채연 선수라고 네네. 네, 진짜 몸이 너무 좋아요. 아마추어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올해 프로퀄리파이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들 또 아실 만한 황상진 선수 올해 도전하시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저는 좀 되게 유력하게 보고 있고 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네. 김치현 선수는 등이 전면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봤던 게 어디였지? NPC였었나? NPC에서 네. 아마 그랑프리 하셨었을 건데 올해 프로카드를 도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는 작년에 봤었는데 작년에도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등도 앞판 되게 좋네. 어깨 볼륨도 되게 빵빵하고 되게 좋았는데 등은 아니겠지 했는데 등도 등이 엄청 좋더라고요. 등이 제일 좋아요. 네. 최근에 운동 같이 했잖아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등이 좋다는 게 국내에서 좋다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 견줄만한 근데 정도로 좋다는 건지. 견줄만 하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같이 운동을 몇 번 했었는데 네. 처음 이제 보고 좀 충격을 좀 세게 받았어요. 솔직히 긴장도 되십니까? 무대에서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 운동할 때는 이제 같이 운동하는 모습 보고 저 여자친구가 제가 그 아마추어 같다고 오히려 와. 그렇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이제 몸이 그냥 진짜 꽉 차 있으면서 네. 뭐 분리도도 너무 좋고 근육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일단. 그래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조금 잘 커버하면서 포징만 잘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프로 카드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 카드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는 국내에서 바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포징적인거나 약간 포징으로서 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쉐입을 좀 잘 만들기만 한다면 네. 근육으로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그냥 국내에서도 맞아요. 탑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와,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언급을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끝나자마자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의 이제 뭐 앞으로 좀 선수로서의 목표 말고도 개인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드디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샀어요? 샀어. 팬들이 거의 1년째 요구를 하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서 그냥 좀 계속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그냥 네.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소통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볼까. 저 얼마 전에 서우영 선수 이런 유튜브에 제가 잠깐 나왔는데 정말 편하게 하시거든요. 저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네, 해보셨으니까. 네. 이게 오프닝이 없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오프닝도 없고 네. 네. 바로 운동하고 대화하고 저희 팟캐스트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 정도로 이제 서우영 선수는 약간 그 느낌을 자리 잡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네. 그런 건 그냥 블랙박스식으로 그냥. 네. 요즘은 막 너무 각 잡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각 잡고 하려다가 되려 본인들이 지치시더라고요. 왜냐면 피드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해보면은 피드백이 상당히 없을 때도 많고 의외로 막 높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알다가도 모를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시합이 약 이제 2주 정도 남으셨는데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전략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살짝 좀 저희가 팟캐스트 전에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저탄을 하고 계신다. 맞아요. 코치랑 그 탄수의 양은 좀 대회비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들으셨지만 아까는 대회비. 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상당히 뭐 비키니 선수보다 좀 적게 먹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채워 넣어서 올라가자 약간 하는 식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는 뭐 그냥 아무래도 뭐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그때부터 코치가 지금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하면서 제 반응 몸의 반응을 보고 컨디션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스스로 매일매일 그냥 계속 바뀌어요. 먹는 양도 그렇고 플랜이. 그래서 일단 내일은 그냥 많이 먹을 거고요. 그냥 치팅을 할 거고. 치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치팅을 하나요? 저는 프로 그냥 말이 선수들은? 좋아서 치팅이지 사실 그냥 폭식. 아무거나 진짜. 내일은 뭐 피자 먹고 빵 먹고 뭐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먹을 예정이고요. 그냥 소호영 선수 눈물 글썽거리시는 것 같은데. 항상 뭐 근데 딱 이제 2주 전까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먹어왔었기 때문에 또 그 치팅이 나머지 2주를 밀고 나가는 힘인가요? 네 진짜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컨디션도 좋고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좀 더. 그게 뭐 로딩 개념인지. 저번에 저번 주에 형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치팅을 하는데 맛이 안 느껴진다고. 네 그래서 그때 하필 딱 일요일 치팅하는 날이었는데 맛이 안 느껴져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날만 기다렸는데. 와, 치팅이라고 하면은 프로 선수가 치팅한다면 밥을 좀 더 많이 먹거나 요걸 좀 생각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일반인들이 치팅이라는 그런 음식들을 완벽하게 저랑 다른. 와, 앞으로도 코칭에 대한 이 플랜은 없으십니까? 워낙 근데 매번 시합 몸을 잘 만들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생각은 크게 없고요 아직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한번 여기까지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올해도 올림피아를 꼭 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거죠? 나가고 싶다기보다는 나가야죠 그냥. 나갈 수 있죠. 서영우 선수께서는 이게 재능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는 게. 저는 뭐 일단 저도 나가고 싶죠. 나갈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기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작년에 나는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 좀 더 이제 대중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심어주고 싶거든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네. 또 맨즈 피지크가 한 번 바뀌었을 때 이 몇 계단씩 올라가잖아요. 순위가 막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고 오픈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옆에 계신 이은성 선수와 또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기대를 그런- 해봅니다. 네. 요즘에 보면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몸이 진짜 네. 저도 얼마 전에 봤거든요. 몸을. 그럼 올해는 아, 근데 제가 그때도 사석에서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분명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올림피아에서 뵙고 싶네요. 저도 올해 올림피아밖에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올림피아에서 또 보면은 되게 반갑고 저도 이제 맨즈 피지크 종목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끝나고 파이브 가이즈는 하나 때릴까요? 네, 베가스에서 아 그죠 그죠. 이제 시합을 이제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리겠지만 시합이 천안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나요? 네,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네. 개최를 하고요. 아직 이제 정확한 시간이랑 이렇게 날짜가 안 나와서 아마 추후 그 IFBB 코리아 거기 네.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공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아야 좀 네. 네. 많아야 재밌죠. 네. 두 분께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제 잠재적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월 28일 4월 네, 28일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네, AGP 맨즈 피지크 프로쇼를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서우영 선수랑 저도 이제 출전을 하고 해외 선수들 중에서 진짜 뭐 올림피아도 갔다 온 그런 정말 쟁쟁한 선수들. 네, 쟁쟁한 선수들 많이 출전을 하니까 한번 직관 오셔서 보시면 또 되게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직관 얘기하지만 직관 계속 얘기하면은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여기 댓글. 근데 진짜 직관이 다르거든요. 아까 아, 맞아요. 심지어 달라요. 이 프로 분께서도 백스테이지에서 선수 몸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준비가 된 게 맞나 했는데 이제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고 이 정도로 이제 무대에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거랑 그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예, 또 그런 직관 문화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서우영 선수께서도 한 말씀. 네,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시면은 뭐 재밌는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냥 올림피안이잖아요. 일단 올림피안 보러 오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발전된 모습 보러 오시면은 충분히 재밌는 구경거리 되니까 네 오셔가지고 재밌게 보시고 환호도 좀 잘 해주시고 네 좀 크게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야심도 좀 있지 않으십니까? 아 당연히 그 이렇게 올림피안들 나오는데 옆에 계속 옆에 서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분들이 좀 퍼스트 콜아웃에 다 포진되어 있는 그림을 맞아요.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 맨즈 피지크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아마추어는 물론 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서 약간 저는 그냥 항상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좀 한국 무대에서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선수들이 자꾸 이제 우승을 하니까 뭐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안 좋은 감정이나 중 선수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 자꾸 그 중국 국기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그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우리 선수가 뭐 제가 됐든 아니면 윤성형이 됐든 뭐 이제 누가 됐든 해가지고 한국 국기를 좀 해줬으면 네. 저는 그게 가장 지금 바람이에요. 두 선수분의 이제 시합 무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대화 소재는 모두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팟캐스트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김해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매번 초대할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저는 다행히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네. 편안하게 왔는데 네, 뭐 즐겁게 촬영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의도한 대로 뭐 할 얘기들도 많이 했고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처음보다는 좀 긴장감이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다 보면은 긴장감이 그러니까요. 풀리거든요. 네. 그냥 진짜 대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네, 마지막엔 조금 그래도 말을 좀 잘 하지 않았나. 재밌게 하고 갑니다. 네, 이윤성 선수. 네, 진짜 지금 이제 좀 편해졌는데 2부 준비해야겠네요. 2부 농담입니다. 네. 네. 올림피아에 진출 자격 얻고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와서 저야 네, 너무 다시, 감사하죠. 네. 제가 기회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가야 되나. 네. 네. 그래서 뭐 진짜 되게 재밌게 많은 얘기 잘 나눴고요. 네. 네. 잠시 얼마 뒤에 있을 대회에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팟캐스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윤성 선수와 서우영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